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제가 저번주 제대로박사 동영상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 특히 뭐 상위 1%로 하자, 또는 그 매매 가격 12억 이상 되는, 아니면 공시가격 12억 이상 되는 그 금액 이상만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자.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재산세를 좀 인하를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이 6월 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가 6월 1일부터 지금 중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단기 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7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1년 또는 2년 정도 안에 빨리 단기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박사TV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은, 첫 번째, 6월 1일 이후부터는 아마 락인 효과, 물건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잠그는 이런 아마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도 아마 보셨듯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지금 이후에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높아지면서 지금 증여가 사상 최대 지금 많이 늘어났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증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내놓지 않고 걷어들이겠다, 아니면 증여를 통해 가지고 급한 것들은 일단 매매나 뭐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기준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4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4월 말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있고, 정말 급하신 분들, 빨리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낮춰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가고 5월달,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결국 물건을 걷어들이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없게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물량들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집을 또 꼭 사야 되시는 분들,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인 효과로 인한 부동산 매물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급 부족.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급이 부족 현상이, 너무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은 지금 전체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은 굉장히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뭐 한 17,000, 18,000 정도가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급이 적정 공급이라고 보면, 올해는 한 15,000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부산 16개 구군마다 공급 부족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주요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 진구라든지, 그 다음에 금정구, 그 다음에 강서구 이런 지역들도 공급 부족 현상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전세 부분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매매가를 치고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엊그제 아마 여러분들 그 경남 마린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특히 33평이 매매가가 17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남 마리나가 17억 지금 실거래가가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는 대우 마리나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라든지, 뭐 우동, 그 다음에 뭐 센텀시티,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자동까지 이게 지금 상승 여력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올해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전세가와 매매가가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세 번째 신축과 구축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만 신축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신축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도 신축이 더 신축을 더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축의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축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말이 오른 만큼 여러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라고 하면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소액으로 좀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랐던 신축 그 근처에 있는 좀 덜 오른 구축을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축만큼은 상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축이 상승한 만큼 구축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신축을 투자하실 건지 구축을 투자하실 건지, 특히 새로운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주변의 구축들은 가격이 상승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하면 신축이 입주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채를 샀을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중구와 기장군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고 상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러면 한 개 남아있는 기장군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정관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주변의 일광 신도시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2년 또는 4년 뒤에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갭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기장군에 있는 정관 신도시도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제가 투자 유망 지역 이야기할 때 일광 신도시를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광 신도시는 이제 일광역이라고 하는 지하철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광역이 끝나는 지점이 아닌 울산하고 또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되면서 요게 또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성산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요 일광 신도시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요 동해남부선도 이제 앞으로 부전 울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신경주역에서 앞으로 저 윈 포항부터 그 삼척 저 강릉까지 연결되는 EMU라고 하는 고속 열차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광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광 신도시 그 근처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랜드 오픈을 아마 하게 되겠지만, 그 일광 신도시
주변에 일광 신도시 그 주변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나오는 롯데, 우리 놀이동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이케아라든지 그리고 메디컬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호텔들,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좋은 아마 일자리, 좋은 직장들이 아마 거의 10만 개 이상씩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결국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광신도시나 또는 그 일광신도시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래 보면 아무래도 일광신도시는 굉장히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김해 신도시 그리고 창원 중에서도 아직 좀 덜 오른 지역, 특히 창원의 그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마산 쪽, 그 다음에 진해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창원만큼 좀 덜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창원은 의창구랑 성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좀 대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이런 지역들은 또 투자를 해볼 만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부산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지만 울산광역시에 또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 남구, 중구를 제외하고는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는 비조정 대상 지역 쪽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찾으시면 좋은데 다들 지금 부산의 인근 지역인 김해, 창원, 울산이 거의 공급 그 데이터를 보면 전부 공급이 이제 계속 부족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2023년까지는 계속 부족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위드 코로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좀 이제 끝나는 시기, 즉 우리도 이제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이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날 아마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가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 분위기를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앞으로 커피값이라든지 케이크값,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생필품 가격은 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가 막 끝나고 이제 야외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 한 1, 2년 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사람들의 심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고 막 쇼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갇혀있던 거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식당에 찾아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많은 여행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가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물가 상승 폭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을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하락보다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초안점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물가 상승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아파트를 짓는데 원자재 값 특히 인건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물 자산의 선호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결국 옛날에는 현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전부 돈의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지금 우리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이런 화폐들이 뭐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많은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 돈들의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화폐 가치를 좀 상쇄시키는 좀 해지 수단으로 사람들은 실물 자산, 특히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을 선호를 해서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실물 자산에 점점 선호할 수 있는 특히 부동산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물 자산의 선호가 부동산 투자의 심리를 계속 좀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고 지금 제가 이래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서 특히 수도권의 이런 집값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금리로 인한 뭐 유동성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과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꾸 이제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가능성이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신흥 부자들 좀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뭐 동학 개미 운동, 서학 개미 운동 뭐 투자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신흥 부자 세력들이 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요 부동산 이런 시장 전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투자 심리도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가 그 누구나 부자 되는 소액 부동산 투자 비법 요 강의 중에 요 6일 이후 부동산 투자 포인트 특히 앞으로 투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